한국의 감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조규성, 조현우, 자, 오늘은 해외 언론 및 전세계 팬들이 우리의 경기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유럽파 선수들의 소속팀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거기에 더해서 호주 언론이 말하는 지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4가지 이유, 그거까지 싹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아 축구 연맹의 사우디 대 대한민국 프리뷰 기사가 있었어요. 경기하기 전에. 거기 보시면 요런 얘기가 있어요. 클린스만은 사우디전을 앞두고 한국 선수들한테 승부차기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 예측력 좋았는데. 자, 그리고 사우디전 이후에 리뷰 기사가 있어요. 제목은 클린스만와 한국은 호주를 만날 준비가 됐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이번 승부차기 승리가 오래 지속되는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사기 진작 효과를 줄 거라고 믿는다. 여기서 링거링, 쉽게 없어지지 않고 오래가는 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8강에서 만날 호주가 우리보다 더 많이 쉬잖아. 그래서 우리가 체력적으로 불리한데 그래도 우리는 승부차기로 올라갔으니까 사기가 뿜뿜이다. 그래서 피로 회복을 빨리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참고로 호주는 16강전을 3일 전에 마쳤어요. 킥오프 시간을 기준으로 양 팀의 휴식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해보면 호주가 124분을 쉬고 우리는 71시간 30분을 쉽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52시간 30분을 더 쉬는 거야. 요거 엄청난 차이야. 더군다나 호주는 90분 안에 경기가 끝났죠. 우리는 승부차기까지 갔고 호주전 때 연장 가면 안 돼. 점점 불리해져. 자, 그 다음에 영국 언론 디 애슬레틱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승리 소식을 전하면서 만치니 감독의 기행을 언급합니다. 사우디 감독 로베르토 만치니는 승부차기 중간에 터널로 들어갔다. 이후에 만치니 감독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승부차기가 끝난 줄 알았대요. 아니, 연봉을 360억을 받는 분이 그거 계산도 못해? 아니, 그리고 끝났더라도 상대 감독하고 악수해야지. 후에 감독한테 맞아 그러다. 자, 근데 그래도 만치니 감독을 막 욕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우리 선수들한테 굉장히 만족한다. 왜냐면 그들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를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 아유,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지. 자, 그리고 디애슬레틱에는 사우디전 이전의 기사도 있는데 우리 대표팀 경기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일단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 클린스만의 한국 대표팀은 대중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감에 따라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 팬분들이 빡친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 클린스만호는 부임 첫날부터 결과와 경기력이 너무 일관성이 없었다. 클린스만은 그의 비평가들이 구식 4-4-2라고 부르는 전술을 써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2명의 스타, 토트넘의 손흥민, 파리의 이강인한테 너무 의존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압박 계획, 전술 계획도 없다. 그는 3-3으로 비겼던 말레이시아와의 재앙적인 경기에서 애처롭게 웃어가지고 또 그걸로 욕을 먹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팩트로 조져버립니다.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6골을 실점했고 딱 한 번 이겼다. 그 3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까 3경기 다 우리가 먼저 골 넣었어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압도적이지 못했다. 물론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수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김승규 선수가 인대를 다쳐서 조현우 선수가 대신 들어왔죠. 조현우 선수가 몇몇 실점에 책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케이오틱 디펜스, 우리의 혼란스러운 수비진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자, 그리고 우리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비록 한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졌지만 우승을 너무너무 염원하는 팬들이 감당하기에는 투머치였다. 그러니까 조금 심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들춰냅니다. 한국은 1960년 이후로 아시안컵을 들지 못했다. 자, 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근무 태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클린스만은 여전히 미국에 살고 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몇 주, 유럽에서 몇 주, 한국에서 몇 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바로치고 그 전임자들은 대표팀 감독이 됐을 때 다 한국으로 이주를 했다. 그리고 클린스만은 그의 어시스턴트 코치들이 K리그를 보도록 하고 있다. 클린스만의 이런 행동들은 축구에 미친 한국 대중들한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고 누가 좋게 받아들여? 근데 우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알지? 네이버랑 뭐 쿠팡플레이 이런 댓글들 다 뒤져보나? 자, 그리고 요 기사 마지막에 아주 재밌는 발언이 있습니다. 클린스만이 우리나라 감독에 부임할 때 요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된 거는 빅 러닝 커브다. 하지만 나는 그레이트 러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빅 러닝 커브는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걸 배워야 되는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한국에 대해서 배울 게 많다. 하지만 나는 그레이트 러너, 아주 잘 배우는 사람이다. 근데 이 기사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클린스만은 여전히 배우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분은 이제 경질각을 이제 보시는 것 같은. 그래도 뭐 대회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ESPN에서도 우리의
우리의 승리 소식을 다룹니다. 근데 제목이 조금 그래?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한국은 어찌됐든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자, 그리고 ESPN의 또 다른 기사는 조현우 선수를 집중 조명했어요. 승부차기 2개 막았으니까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활약 그리고 그 이후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승부차기 할 때가 골키퍼가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을 때죠. 그리고 조현우 선수 인터뷰 보니까 와이프분께서 오른쪽으로 다이빙 뜨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지 여보? 자, 그리고 대망의 호주 언론 시드니 모닝 헤럴드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가 한국을 이길 수 있는 4가지 이유. 저기 사커루가 호주 대표팀의 애칭이죠. 자, 그 4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한국은 지쳐 있을 것이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들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호주는 그들의 상대보다 이틀을 더 쉰다. 자, 그리고 우리의 에이스들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베스트 플레이어 2명,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과 파리 생제르맹의 스타 이강인은 지금까지 아시안컵에서 1분도 안 빠지고 다 뛰었다. 자, 그리고 서령우, 김민재, 황인범, 이재성 이런 선수들 포함해서 6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300분 이상을 뛰었다. 그러니까 피로 누적이 많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전 때 로테이션을 못했던 게 이제 좀 그런 거지. 자, 반면에 호주는 300분 이상 뛴 선수가 4명밖에 없다. 그리고 호주는 부상 있는 선수도 없다. 게다가 우리는 옐로우 카드 받은 선수들도 많죠. 총 10명이에요. 만약에 이 선수들이 8강 때 한 장 더 받으면 4강 때 출전을 못해.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호주가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이 경기는 아니볼, 그러니까 호주 감독인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의 축구에 딱 맞는 경기라는 거죠. 호주의 아놀드 감독은 비효율적인 공격과 미드필더의 기능성 부족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근데 호주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피파 랭킹이 한참 낮아가지고 수비 라인을 쫙 내리는 팀을 상대로 할 때만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 한국은 사우디를 상대로 5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만약에 한국이 8강전에서도 볼을 많이 갖고 있는다면 호주가 아주 유리할 것이다. 월드컵에서 잘 먹혔던 게임 모델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호주가 월드컵 때 왜 잘했어요? 아주 실용적인 역습 그리고 전방 압박. 한국을 상대로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주가 한국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한국의 감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다. 자, 뭔 얘기를 하냐? 한국 축구에 넓게 퍼진 걱정이 하나 있다. 우리의 황금 세대 선수들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 한국 팬들의 관점은 클린스만 덕분에 이긴 게 아니라 클린스만이 있음에도 이겼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호주가 이길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역사는 호주 편이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결과를 얘기해요. 한번 비겼고 그 전에 자기들이 졌고. 근데 그거는 친선 경기라 이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된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 23년 동안 의미 있는 대회에서 호주가 한국한테 딱 한 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회면 메이저 대회, 월드컵, 아시안컵. 그러면서 그 한 번 진 것도 2015년 아시안컵 때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였다 이거야. 그때 한국이랑 호주는 둘 다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태였고, 그래서 당시 호주 감독이었던 포스트코글루가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승전 때 다시 만나가지고 지들이 우승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역대 한국 대 호주 A매치 전적을 찾아봤어요. 총 28전 8승 11무 9패. 그리고 2010년 이후로 보면 총 7전 2승 3무 2패. 완전 대등합니다. 이번에 이겨서 꺾어버리자고. 자,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오늘 경기 반응을 보겠습니다. 일단 433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커뮤니티죠. 여기서도 우리의 승리에 대한 포스팅을 했어요. 여기 댓글을 보시면 사우디는 오직 돈만 있고 재능은 없어. 이거 좀 말이 심하네, 그죠? 자, 그리고 사우디 말인데 좋아요가 너무 많이 박혀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번역기를 돌려봤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우디가 져서 좋은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사우디 져서 좋으면 하트 박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이 이길 만한 경기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분 한국분 아닙니다.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요분은 사우디한테 쓴 소리. 사우디 너네는 질만했어. 잔디에 좀 그만 굴러. 축구를 해. 제발. 침대 축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 축구 팬분들 반응도 웃겨요. 조기성 선수가 골 넣고 나서 댓글. 나 혼자 산다 1회권 부여. 2주 연속은 안 됨. 자, 그리고 야후재팬에 가서 일본 사람들 반응도 체크해봤어요. 우리의 승리 소식을 다룬 기사. 거기에 추천수 제일 많은 댓글을 보면 이런 경기에서 한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기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승부차기도 되게 인상적이었다. 우리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위터에서 토트넘 팬분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쓰신 것 같아요. 여전히 클린스만은 토트넘의 왕팬이야. 클린스만은 소니를 영국에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애쓰고 있어. 정말 재밌는 감독이야. 자, 그리고 요분은 사우스 코리아가 99분에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에서 이겼어. 아, 소니가 다음 비행기 타고 런던에 올 수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 토트넘 팬은 진짜 감동입니다. 저기요 보세요. 소니가 빨리 돌아오기를 나만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지기를 바랄 순 없죠. 아, 너무 감동이다.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야? 자, 그리고 미넨 팬들도 김민재 선수를 그리워합니다. 아, 사우디가 마지막 순간에 경기를 던졌어. 아무래도 우리는 민재가 돌아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미넨 팬은 한국 대 사우디 선발 명단을 올리면서 민재야 미안해. 나 오늘은 사우디 응원해야 돼.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레알 팬인데 요런 얘기를 합니다. 김민재 진짜 개잘해. 아마 김민재 없었으면 사우디가 지금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을 거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외 언론, 팬들 그리고 호주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정말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8강에 올라갔습니다. 뭐 아직까지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제가 스탯을 쭉 보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더라고. 평균 점유율 1위, 경기당 평균 패스 압도적 1위, 경기당 유효 슈팅 1위, 코너킥 1위, 빅찬스 개수 1위, 근데 빅찬스 미스도 1위.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개인 스탯 미쳤습니다. 찬스 메이킹, 빅찬스 메이킹 전체에서 1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8강까지 왔으니까 무조건 응원해야 됩니다. 우리 우승해야 됩니다. 우승하고 나서 이제 클린스만 경사났네 이렇게 축하해줘야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